여러분, 패션업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화려함? 맞아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 진짜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 머천다이저, 우리가 흔히 MD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이 매력적이면서도 오해도 참 많은 MD의 세계,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이런 이미지 보면 그렇죠. 와, 패션 업계는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그 중심에는요. 아주 냉철하게 데이터를 읽고 시장을 예측하는 정말 치밀한 전략가의 역할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죠. 도대체 MD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겹겹이 쌓인 포장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MD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MD에 대해 막연하게 궁금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진짜 모습은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그리고 그 보람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MD, 그 신화와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패션 MD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부터 싹 걷어내고 이 역할의 진짜 핵심, 그 전략적인 부분이 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MD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요? MD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끌어주는 뭐랄까 나침반 같은 아주 강력한 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5R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MD를 한마디로 정해야 하면 바로 전략기획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5가지 핵심 요소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요. 적절한 상품을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적절한 수량과 가격으로 고객과 딱 만나게 하는 거죠. 이 5가지를 조율하는 게 MD의 핵심 임무입니다. 바로 이 5가지 R이 MD가 하는 모든 일을 최종 고객과 연결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애써 세운 계획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럼 MD가 매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는 이 5가지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 이 상품이 우리 고객에게 정말 적절한 상품인가? 둘째, 이 매장이 이 옷을 팔기에 적절한 장소가 맞나? 셋째, 고객이 이걸 딱 원할 적절한 시기에 내놓는 건가? 넷째, 너무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수량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 가치에 맞는 적절한 가격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MD 업무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MD라고 해서 다 똑같은 MD가 아니에요. 이제 공통인물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패션업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MD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직접 만드는 MD가 있고 잘 골라오는 MD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왼쪽은 제조업체 MD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서 뭘 만들어야 잘 팔릴까를 고민해요. 반면에 오른쪽은 유통업체 MD, 즉 바잉 MD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에 어떤 상품을 사와야 우리 매장에서 잘 팔릴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이 그림을 보면 확 와닿죠? 왼쪽은 말 그대로 창조의 영역, 제조업체 MD의 세계고요. 오른쪽은 날카로운 안목으로 큐레이팅하는 선택의 영역, 유통업체 MD의 세계입니다. 만드는 사람이냐, 고르는 사람이냐, 느낌 오시죠? 이게 실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삼성물산 패션부문 같은 큰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빈폴처럼 직접 만드는 브랜드에는 상품을 기획하는 MD, 생산을 관리하는 MD, 판매를 책임지는 MD가 다 필요해요. 반면에 띠어리처럼 수입해서 파는 브랜드나 비이커 같은 편집숍은 어떨까요? 그렇죠. 해외에서 좋은 물건을 잘 사오는 바잉 MD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매장 옷걸이에 걸려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꽤 흥미로울 거예요. 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아이디어 하나가 제품이 되기까지의 전체 여정이에요.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기획, 개발, 생산을 거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품 기획입니다. 말 그대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예요. 시장은 어떻고 트렌드는 뭐고 지난 시즌 판매 데이터는 어땠는지 이런 걸 싹 다 분석해서 이번 시즌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하고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만들지 예산을 짜는 거죠.
시즌 전체의 성패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계도가 나왔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실제로 만들어야죠. 상품 개발 단계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샘플을 만들고 공장을 관리해서 옷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해외 패션쇼나 박람회에 가서 우리 매장에 딱 맞는 완성품을 사오기도 하죠. 계획을 진짜 물건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상품 판매입니다. 드디어 공들여 만든 제품이 고객을 만나는 순간이죠. 어느 매장에 몇 개씩 보낼지 재고를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이 매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최종 단계입니다. 자, 이제 MD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과연 나는 MD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지금부터 성공적인 MD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체크해 봅시다. MD의 역량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 빙산 모델을 많이 써요. 눈에 보이는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밑에 잠겨있는 저 거대한 부분, 바로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가 결국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MD는요, 좌뇌와 우뇌를 모두 잘 써야 해요. 한쪽은 숫자와 데이터를 보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른 한쪽은 트렌드를 읽고 창의적인 감각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둘 다 필요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보면 성공하는 MD들은 호기심이 많고 도전을 즐겨요. 그리고 숫자랑 친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거나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MD라는 직업의 진짜 매력, 그리고 그만큼 힘든 점은 과연 뭘까요? 그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거겠죠. 내가 기획한 상품이 소위 대박이 났을 때의 그 짜릿함, 이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매출과 이익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릅니다. 끊임없이 숫자에 쫓기고 여러 부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율하느라 스트레스도 엄청나죠. 자, 오늘 저와 함께 패션 MD라는 직업의 화려한 겉모습부터 그 치열한 속사정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알게 되셨죠?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토록 도전적이고 또 매력적인 길, 과연 당신의 길이 맞을까요?